용감다리를 구해내면 강철이가 죽는다고? 뭐야, 그럼 강철이는 왜 나를 돕는 거지? 강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떡밥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7, 8화에 나올 내용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리와 강철이가 뜻을 함께하게 되는 서사를 그렸었다면 이젠 반대로 둘의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원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섭스님이 강철이에게 준 골담초라는 거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조이입니다. 많은 떡밥들을 한데 뭉쳐 7, 8화의 예상 시나리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리와 강철이의 로맨스는 잠시 뒤로 하고 7화에서부터는 둘의 갈등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리는 강철이를 향한 감정이 미움과 원망,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간의 여정들 속에서 강철이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저주를 퍼부었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강철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철이는 자신이 여리 곁을 맴돌며 여리를 지켜왔던 것이 그저 자신의 승천을 위한 도구가 상하지 않고 온전하길 바랬던 것뿐이라고 생각했다가 슬슬 여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는 더욱더 여리 곁에 붙어있으려 애를 쓰죠. 그러다 여리는 윤갑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강철이는 다시 승천할 기회를 얻기 위해 여리의 몸주신이 되기로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둘의 목표가 같아지고 서로의 좋은 감정까지 싹트면서 둘 사이가 더욱더 단단해져갈 무렵 이 둘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맙니다. 먼저 강철이는 가섭스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요. 그건 팔척기를 승천시키려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무기 동생 비비가 윤갑을 죽여버리면 그 몸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러면 강철이는 더 이상 여리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예상되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리를 향한 마음은 눈치도 없이 이미 너무 커져버렸죠. 그리고 여리는 강철이를 몸추신으로 모시면 팔척기를 이길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강철이가 팔척기에게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심이 커졌습니다. 굳이 몸주신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을 바꾼 거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죠. 이런 내용으로 보아 결국 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강철이는 여리를 도우면 자신이 죽게 되고 여리는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셔봤자 당장 팔척기를 대적하지도 못하고 이제부터 둘은 서로 다른 목표를 정하고 움직일 듯 보입니다. 강철이는 승천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여리는 팔척기를 잡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데요. 이 와중에 여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강철이가 나서서 여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이제 7화부터 강철이는 여리를 파트너로서가 아닌 감정에 충실한 한 남자로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섭스님이 강철이한테 준 골담초라는 거 말인데요. 저는 이 골담초를 두 가지 의미로 살펴봤어요. 골담초는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로 그 자체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의미는 강철이가 받은 골담초가 단순히 약초가 아니라 가섭스님이 전하는 고대의 지혜나 자연의 치유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귀궁에서 등장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은 대개 인물들의 운명, 심리 상태,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장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강철이는 권력 싸움에 휘말리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골담초는 그의 내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섭스님이 그에게 골담초를 준 것은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제가 저번 예상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섭스님은 강철이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진정한 힘을 얻어 다시 승천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 같은 역할일 거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예상이 더 확실해지는 순간이죠. 또 한 가지로 골담초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철이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골담초를 이용해 그 위기를 모면한다는 가능성인데요. 진화나에서 보면 강철이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이무기로서의 힘은 약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강철이는 팔척기뿐만 아니라 곽상춘과의 악연도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힘이 점점 약해져가는 강철이가 언젠가는
이들에게 크게 위기를 겪고 최현우의 딸이 결국 강철이에게 골담초를 전해주면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최현우의 딸 인선인데요. 후에 아버지를 등지고 윤갑인 줄 알고 있는 강철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인물일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왕실 내부의 반역자를 저는 최현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풍산의 배후이기도 하죠. 어질고 바른 이미지와는 달리 이 드라마에서 빌런 중에 최종 빌런은 최현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곧 그가 여리와 강철이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집니다. 즉 윤갑과 여리는 그에게 제거 대상입니다. 최원우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풍산을 통해 주술로써 윤갑이 마치 스스로 무너지게끔 꾸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리나 가족에게 주술을 부려서 이를 볼모로 협박을 하거나 무력하게 만들어서 윤갑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때 최현우의 딸 인선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선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바르고 해맑게만 자라왔는데요. 윤갑에게 호기심이란 감정으로 시작해 호감에서 흠모로 발전된 감정으로 인해 윤갑의 몸에 들어간 강철이가 위기에 처한다면 용기를 내어 그를 구해낼 것이라 봅니다. 이 과정에서 윤갑을 해치려는 자가 바로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심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사랑을 택합니다. 인선은 자신의 모습을 위장해가면서 강철이를 돕게 되는데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최현우가 자신의 손으로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그리 되는 거는 원치 않지만 드라마라 하면 극적일수록 몰입하게 되니까요. 아니 근데 강철이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팔척기를 대체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잊은 장면이 있어요. 첫 회 방송에서 여리가 놓친 경기석. 강철이와 대치하다가 결국 절벽 아래로 경기석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그 뒤로 아직 경기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왕과 인연이 닿은 후에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 여리는 할머니가 준 경기석을 다시 찾아낼 여유도 없었는데요. 여리의 할머니인 넙덕이 어린 왕에게 그를 지켜줄 거라 건넨 것이 암컷 경기석이라는 걸 보니 여리에게 준 경기석은 수컷 경기석이겠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예상이 되시죠? 암컷 경기석만으로도 팔척기가 반응하는 걸 보아하니 두 경기석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팔척기와 대적한다면 승산이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정신 차리기도 바쁜 여리의 경기석은 어떻게 찾게 될까요? 여기서도 아주 재밌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리에게 큰 은혜를 입은 존재가 있었으니 이 존재는 여리로 인해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었죠. 네, 물귀신입니다. 여리의 경기석이 절벽 아래 계곡물에 빠진 거 기억하시나요? 물속이라면 경기석을 찾는 것이 물귀신에게는 일도 아니겠죠. 어쩐지 일회성 에피소드가 아닌 틈틈이 나와 딱히 중요한 장면도 아닌데 여리와 대화하는 걸 보니 나중에 큰 거 한 방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데뷔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드라마 귀궁 속에 정치 전쟁의 핵심 인물 중 하나, 바로 데뷔입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왕실을 수호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중전의 태아를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도구가 문제입니다. 바로 풍산.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풍산은 단순한 정치 공작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조 자체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념 집단이죠. 중전의 태아는 그 시작점일 뿐, 진짜 목표는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풍산의 입장에선 중전이든 대비든 왕가에 속한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타도 대상일 뿐이죠. 대비는 지금 풍산을 그저 잠시 쓰고 버릴 수 있는 칼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입니다. 풍산은 도구가 아니라 재앙이고 그들이 태아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순간 대비 자신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뜩이나 왕의 의심을 사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대비가 풍산을 선택한 것이 큰 오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이제 반대로 풍산이 대비를 이용할 테니까요. 풍산은 대비에게 누명을 씌워 왕에게서 버림을 받도록 음모를 꾸미고 자신은 그저
다 대비가 시켜서 한 일일 뿐이라고 모르쇠를 시전하며 왕의 추궁에서 빠져나갈 것인데요. 왕에게도 풍산에게도 버림받은 대비는 자신이 쥐고 흔들던 칼에 결국 자신이 찔리는 형국이 돼버리겠죠. 귀궁의 이야기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리와 강철이의 갈등, 그리고 왕씨를 둘러싼 권력 싸움, 궁궐의 운명과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에도 저의 예상 시나리오와 비교해가면서 귀궁 7, 8화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